한국 T.S. 엘리엇 학회 2024년 가을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이신 안중근 전 회장님께서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T.S. 엘리엇과 버지니아 울프를 최근에 연구를 다시 개시했습니다. 정년 퇴임한 지 5년 되어 갔는데 정년 퇴임하면서 2020년에 제가 이제 논문을 쓰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엘리엇 관계 논문을 쓰지 않고 오히려 신화 창작을 하고 싶다. 심지어는 영문 소설도 하면서 쓰고 싶다. 그런 마음에 앰비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제가 청탁을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동안 썼던 그 논문들이 엘리엇과 주의 작가들인데요. T.S. 엘리엇 and W.B. 예이츠 그 관계, 그리고 T.S. 엘리엇, 윈덤 루이스 그 학회에서 발표 다 했는 겁니다. 관계, 그리고 T.S. 엘리엇 and 제임스 조이스, 그리고 T.S. 엘리엇 and 올 발레리 프랑스 상징유신, 이렇게 연구를 하고 논문을 출판하고 이제 조금만 더 연구하면 책이 한 권 나올 정도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버지니아 울프하고 또 그 관계를 엘리엇과의 관계를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최근에 다시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구는 전혀 쓰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그런 시평 이런 걸 조금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요. 어쨌든 이 글을 쓰면서 때로는 수필 써졌어요. 때로는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썼기 때문에 문맥이 조금 중간에 또 이걸 한다고 많은 글을 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분량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부분 삭제했기 때문에 접사 연결사가 문장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는가 그런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만은 PPT가 마침 컴퓨터를 새로 바꾸는 바람에 PPT가 지금 안 돼요. 노트북하고 그 데스크탑하고 이게 연동이 안 돼가지고 PPT 저도 참 좋아하는데 아래 한글로 해서 사진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1918년은 잘 아시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고요. 1922년은 영문학사에서 모더니즘이 최고도에 올랐던 시기입니다. 율리시즈가 1922년 2월 2일에 출판됩니다. 그 제임스 조이스 생일이 2월 2일입니다. 제 생일도 2월 2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서 잘 아시죠? 파리에서 셰익스피어 컴퍼니 거기에서 출판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연재를 좀 하고 이래 하니까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obscenity 소위 좀 풍기문란의 그런 좀 소재 그런 게 아니습니까? 그래서 율리시즈가 조금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D.H. 로렌스보다 훨씬 더 점잖은 그 소설인데 좀 풍기문란한 obscenity가 좀 있다 해서 판금이 되고 있어요. 출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더 자유로운 파리에서 출판하게 되고 그것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 모더니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가 1922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제임스 조이스를 프랑스 파리에서 엘리엇하고 윈덤 루이스하고 세 사람이 만나는데 그 전에 에즈러 파운드가 제임스 조이스를 알죠. 그리고 그 예이츠하고 또 조이스하고 또 관계도 있고 해서 같은 그 아일랜드 계통의 그 작가니까 그래서 파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윈덤 루이스하고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만남이 1918년이고요. 그 이후에 1920년 하겠습니다. 엘리엇의 황무지가 1922년 10월에 더 크라이테리언에
출판됩니다. 엘리엇이 그 에디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출판되고, 그 노정 교수님이 그 창간호를 그 갖고 계신 걸 전에 한번 그 안동대학교 제가 초청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때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그 소중한 자료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1918년 22년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때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보이죠? 몽사우스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하고 그 남편 레너드 울프의 그 서소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모였어요. 여기서 모여서 대화도 하고, 몽크, 파스타라피 있는 저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데 저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되겠죠? 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 좀 전 잘 나오네요. 컴퓨터가 훨씬 잘 나오네요. 여기는 엘리엇하고 왼쪽에 레이디 오틀린 모렐입니다. 가싱턴은 가싱턴 매너입니다. 일종의 장군인데 1920년 경입니다. 1920년 경이니까 이때 이 엘리엇이 이 가싱턴에 가서 오틀린 레이디 오틀린 모렐과 친분을 쌓았다. 아주 젊죠. 오틀린 레이디 모렐은 소위 당대의 참 대표적인 그런 시인 또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패트론이었습니다. 후원자들, 후원자입니다. 모양새가 아주 부유한, 목에도 뭐 진주 목걸이도 보이고 그렇죠. 주름주름 달았죠.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엘리엇은 아주 댄디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1920년 아주 이제 미국에서 영국을 건너와서 이제 새로운 문단계에 데뷔하는 거두드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싱턴 매니저 방금 말씀드린 요 3층이에요. 3층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이츠의 그 레이디 그레고리 그죠? 그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924년 6월에 가싱턴 그 매너에서 엘리엇과 버지니아 울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 버지니아 울프가 1882년이고 엘리엇이 88년이니까 6살 연상의 여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932년 9월 2일 사진인데 엘리엇과 버지니아 울프와 비비안 잘 한번 보세요. 사진. 엘리엇은 미소를 짓고 있고 버지니아 울프는 엘리엇 옆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아내가 비비안이 떨어졌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보통 사이 가까우면은 엘리엇이 가운데 있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비비안이 저 왼쪽 좌우에 여성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이거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 사진이 말해줍니다. 이 사진 찍고 얼마 있다가 소위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진이래요. 남아있는. 물론 부부 사진은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울하죠. 침울하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다 고든은 이 사진을 두고 비비안에 대해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다. 오피리아와 같다. 자살하기 직전에 햄릿이 오피리아 아시지 않습니까? 오피리아처럼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이었습니다. 흰 옷은 순결도 나타내지만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예, 그래서 화이트는 하나는 death, 죽음을 의미한다.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해석 재밌죠? 이렇게 사진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원고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엇과 버지니아 울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한 권 가방에 묻어서 못 들고 왔는데요. The Diary of Virginia Woolf 1권입니다. 아마존에서 5권까지 구매를 벌써 해놨는데 이제서야 읽고 있습니다. 1권, 2권을 참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엘리엇의 편지 The Letters of T.S. Eliot에서 1권에서 9권까지 출판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데요. 9권이 작년에 1923년에 출판되어졌어요. 그래서 1권이 1922년까지 그 엘리엇의 편지입니다. 엘리엇의 편지 쓴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그 여러 편지들입니다. 자, 1922년 그 편지인데 방대요. 뭐 9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 책을 참고를 했고, 그리고 이 책 1권과 2권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보시면은 2권은 1924년까지죠. 1권은 1977년 출판됐고, 그 다음 이듬해는 버지니아 울프의 일기입니다. 일기, 이거는 일기예요. 일기는 1권, 2권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버지니아 울프의 편지는 없느냐? 연구안에 또 있대요. 1권에서 6권까지입니다. 일기는 1권에서 5권까지. 그러면 11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엇도 이 1권에서 9권까지가 9권이 1940년까지니까 1941년에 버지니아 울프가 우스강에 들어가서 그 몸에다가 돌을 달고 들어가서 익사해서 자살합니다. 울프가 자살해요. 그 전에 1913년, 14년에도 좀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좀 자살할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엘리엇을 만나서 즐겁게 지냈는데, 즐겁다는 것을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기쁘게 그런 작가로서 친분도 유지하고 지냈는데 결국은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가 그 관계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지금 해보니까 1918년에 처음 만났는데 22년까지 불과 4,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재미나는 그런 스토리가 일기에 나와 있어요. 편지보다는 훨씬 더 재미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엇은 the greatest modernist poet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모더니즘 시인이다. 그 버지니아 울프는 the foremost innovative and the feminist female novelist,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혁신적인 1970년대의 페미니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성 작가지요. 여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엘리엇의 첫 번째 시집이 포엠즈라는 시집인데 이것이 호거스 출판사에 출판이 되어집니다. 1919년도 1920년인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오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어리에 보면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1918년 10월 28일에 일기에 나옵니다. The post brings a letter from Eliot asking to come and see us. 이렇게 옵니다. 우체부가 와서 엘리엇이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18년 10월 달에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일기에 처음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엘리엇이 1918년 11월 22일 그런 또 편지도 있고 초대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보시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것이 서섹스, 영국의 서섹스, 이스트 서섹스입니다. 서섹스 지방의 주의 로드멜에 있는 몽사우스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엘리엇하고 버지니아 울프가 처음 만납니다. 첫 인상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는 PPT에서 유인물 청색은 보십시오. 이거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인용문은 빼버렸습니다. 저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글입니다. Mr. Eliot is well expressed by his name, a polished, cultivated, elaborate young American talking so slow that each word seems to have a special finish allotted. But beneath the surface, it is fairly evident that he is very intellectual, intolerant,
with strong views of his own and a poetic creed. I am sorry to say that this sets up Ezra Pound and Wyndham Lewis as great poets, or in the current phrase, very interesting writers. He admires James Joyce immensely. 제임스 조이스 굉장히 예찬하죠. He produced 3 or 4 poems for us to look at. The fruit of 2 years. 2년 동안의 그 작품의 결실이 서너 편밖에 안 됐다. 이 말은 과장이죠. 아주 과장이에요. 1년에 뭐 한 두 편밖에 안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이즈 뱅크 은행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서너 편에 대해서는 린들 고든이 이런 시간이겠는가. 스위니 어몽 더 나이팅게일스 그리고 미스터 엘리엇 선데이 모닝 서비스 그리고 뭐 히포파트무스입니까? 그 3편 정도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possibly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짐작으로 글을 쓰는 걸 보았습니다. Since he works all day in a bank 나오죠. 그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지니아의 그 관찰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keen observations 이렇게 제가 했는데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메간 퀴글이라는 그 모더니즘 연구학자의 미국인인데요. 이 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Witty observations 그리고 keen photographic eye 사진사와 같은 그런 눈으로 글을 써나가더라. 그 관찰력이 대단해요. 예. 그 묘사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린들 고든이 How Virginia Woolf Shone and Then Embraced T.S. Eliot 인 린들 고든의 글은 아니고 여기에 여기 누구니까 그 메간 퀴글입니까? 퀴글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린들 고든의 엘리엇에 대한 그 전기가 최근의 전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 미안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글을 좀 잘못 쓴 거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버지니아가 사용한 intellectual이라는 이 단어는 지성적인이라는 단어 그러한 단어보다는 pedantic 현학적인 그런 것과 유사한 좀 비하시킨 그런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벌써 파운드, 루이스, 조이스, 엘리엇 이 4명의 위대한 작가들 앞으로 위대하게 될 그런 작가들 Four would be great modern writers 이런 작가들의 그런 관계, 친분 이런 것을 벌써 예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와 루이스와 조이스와 엘리엇은 버지니아 울프가 핵심을 이루고 있던 그 그룹이 블룸즈웰리 그룹이죠. 이 블룸즈웰리 그룹과는 또 달라요. 모더니즘 작가들은 아주 혁신적입니다. 전통을 파괴해버립니다. 글을 쓰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unconventionality. 블룸즈웰리는 그 빅토리아 시대의 그런 작가들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도 그래요. 윈덤 루이스 화가거든요. 루이스 그림하고 또 다른 화가들 그림하고 확연히 차이 납니다. 윈덤 루이스는 화가이면서 소설가인데 엘리스의 초성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입체파적인 그런 것이 풍겨 나와요. 네. 물론 피카소는 또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더니즘의 작가들 엘리스 포함한 이 4명의 작가들은 그 당대의 블룸즈베리 그룹과는 다르고 더 위에 있는 문학사적으로 더 위에 있는 그런 작가군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든은 엘리엇이 처음 낭송했던 처음 가져왔던 이 시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2년 동안 썼던 이 4편 서너 편의 시들이 스웨니 어몽 더 나이팅게일스, 더 히포파트머스, 미스터 엘리엇 선데이 모닝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갈게요. 머리라는 비평가가 나오는데
The Athenaeum 여기 편집자입니다. 편집자인데 존 미들턴 머리니까 머리가 엘리엇보다는 더 문단에 먼저 나왔고 더 비평가로서 권위가 있었는데 엘리엇의 글을 굉장히 비하시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엇과 또 스코필드 세이어와의 그런 관계 그 아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엇이 이제 블룸스베이를 좀 비난하는 게 나오죠. 1919년 4월 4일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둡기 때문에 그 글자는 좀 작고 하니까 프로시딩 전에요. 4월 4일이죠. 네, 4월 4일에 미안합니다. 버지니아는 메리 허친슨의 전화를 받는데 엘리엇이 블룸스베리 인 제너럴 블룸스베리 그룹 사람들 전부 다 비판하더라. 그러면 버지니아 울프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은 버지니아 울프 소설을 보고 처음에는 아마 대단한 그런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임스 조스는 굉장한 작가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 조금 틀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이 버지니아 울프는 이 비비엔도 같이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찬도 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가 이 비비엔에 대한 묘사는 washed out 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washed out alien one looking little woman 이렇게 나왔습니다. washed out 창백한 빛바랜 예. 그래서 병색이 있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또 내려가겠습니다. 1919년 5월 6일경에 메리 허친슨에게 보낸 편지. 이 메리 허친슨은 누구냐 하면은 엘리엇하고 비비엔이 이 메리 허친슨을 먼저 알았어요. 먼저 친했는데 이 메리 허친슨이 버지니아에게 엘리엇 같은 그런 작가가 있다. 미국에서 온 작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중개를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메리 허친슨한테도 편지도 보내왔는데요. 비비엔이 가깝습니다. 비비엔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엠즈라는 건 포엠즈에 대해서 포엠즈 엘리엇 시편입니다. 여기에 이 출판에 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 실망을 했더라. 볼까요? Tom has for a long time been very much worried, puzzled, and annoyed at Woolworth's behavior about his poems, which they were, as you know, printing. It seems that when we went to dine there, which was about a month ago, 한 달 전쯤에서 벌써 식사도 하고 이 시도 출판을 했는데 the poems were all finished, and Tom was asked to choose the cover. 표지를 이제 선택해달라고 부탁받았어요. 어떤 책을 할 것인가 표지를 했는데 그 표지까지 해줬는데 사람들의 주소를 이 시집을 보내줄 사람들의 주소를 보내달라 해서 적어줬는데 그 다음에 3주 전인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더라. 다시 말해서 엘리엇의 첫 번째 시집이 출판되었는데 호거스 프레스 버지니아 울프하고 레너드 울프하고 하는 겁니다. 1919년 20년 헷갈리는데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출판합니다. 출판하는데 보내줄 사람들의 리스트를 달라. 그래서 리스트를 줬는데 3주 지나도 받은 사람이 없더라.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굉장히 기분 나빠져. 책은 찍어놓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돌리지도 안 하고 왜 된 거냐. 막 열받아가 막 있는데 나중에 버지니아하고 레너드 울프가 이 부부가 그걸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렸으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그 리스트를 달라 해야 될 건데
그래가 엘리엇은 다시 적어줍니다. 이분한테 보내셔, 저분한테 보내셔, 다시 적어줍니다. 더 정성들여서 적어줘요. 그래서 두 사이는 다시 회복됩니다. 비비안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아주 기분 나빠요. 보면은 she feels, 여기 보시면 very unhappy and angry, 화까지 났다. 앨리스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1919년, 그럼 1919년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1920년 했는데 1919년에 포엠즈가 출판된 때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20년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잠깐 저도 20년 기억하는데 여기 보니 또 19년 나가 헷갈렸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싱턴으로 가는 기차입니다. 앙루트 가싱턴. 1919년 5월 10일에 메어리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제 레너드가 또 이 투명하게 박절하게 답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They lost, 나오죠.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They lost the list of names, T and Tom입니다. 엘리엇이죠. T had sent them and for hatred against the publisher who takes up his wife's fund, fuse.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아주 그 인간관계가 아주 기묘한, 아주 그 뭡니까? 기묘한, 아주 묘한 그런 관계, 심리 묘사를 일기나 편지에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19년 여기 보면은 5월 12일에 저도 20년을 알고 있는데 5월 12일에 엘리엇 포엠즈가 출판되고 호가스 프레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휴 가든스 단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머리 아까 비평가 이야기했죠. The Critic in Judgment라는 이 비평서가 출판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19년 5월 12일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계속 출판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The fact that the first two has been printed and paper covered entirely by the Wolves themselves 나오죠. 엘리엇의 포엠즈 첫 번째 이 시집을 이 두 부부가 버지니아 울프하고 레너드 울프 둘 다 출판업자니까 시인 작가이면서도 정성들여 해줬다. 커버까지 해가지고 인쇄하고 이때만 해도 출판 막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니까 레너드가 출판에 관심이 있어서 기계를 구입해 왔대요. 중고품 구입해가지고 한 장씩 찍는 거랍니다. 뭐 목판 인쇄하듯이 팔판에서 한 장 찍고 또 한 장 찍고 시험 많이 걸리겠죠. 기계로 쫙 돌린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잘라내고 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제 서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오는데 Of course we talked personalities 이 부분입니다. Investigated the case of Mary Hutchinson입니다. And Eliot also Guttler. 예, 이 화가 마크 거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뭐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뒷담화를 하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이걸 일기에 적은 겁니다. 일기 안 적으면 모를 텐데.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가 엘리엇의 시집에 대한 소위 비평 Two harsh reviews of Eliot's first work of poems and 프랑스 말을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And Murray's work of criticism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엘리엇은 이제 1919년 7월 2일에 편지에서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국에 가가 시집을 출판했는데 얻은 거는 뭐냐? Some notoriety. 악평을 좀 얻었다. 소문이 안 좋더라. 이때 당시에도 어렵습니다. 그죠? 수빈이 영국도 나이팅게일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논문 한 편 썼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비평가인 클라이브 벨이 소위 그 예술 비평가인데요. 1919년 7월 10일에 일기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엘리엇도 조금 불만이고 머리도 그렇더라. 둘 다 비난을 하는 것을
라이브 벨과의 영문학에 관해서 대화하다가 이런 비난합니다. We, Virginia and Clive, drove back to Gordon Square. Gordon Square는 블룸스베리 그룹이 있던 그런 공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광장인데요. 여기 가서 다시 말해서 블룸스베리 그룹이 있는 거기 모임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and talked about the problems of literature. On his table lay his puff of me in the Republic. 쭉 나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활발한 토론, 그런 것도 했다. 저는 블룸스베리 그룹의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엘리엇과 버지니아 울프의 그 가문 얘기인데, 부친 얘기인데, she is a daughter of old Leslie Stephen. Leslie Stephen, the English author, critic, and biographer, is also the father of Vanessa Bell. 나오는데요. 바네사 벨 자매죠. 벨의 아버지인데 이 Sir Leslie Stephen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Virginia Woolf is a daughter of Sir Leslie Stephen, who knew Charles Norton quite well, and a very charming woman. 나옵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부친이 레슬리 스티븐이다. 이 레슬리 스티븐 경은 작가다. 그 나오죠. 대단한 그런 작가다. 그런데 찰스 노턴을 알고 있다. 찰스 노턴은 찰스 엘리엇 노턴. 엘리엇 가문의 또 위대한 그 당대의 그 상당히 뛰어난 그러한 분인데, 다시 말해서 서로 부친과 그쪽에 친척끼리 서로 안다 이 말이죠. 예, 노턴은 하버드 교수라 이렇게 나오죠. 엘리엇 가문의 미국의 작가고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예, 그 상당히 이렇게 친분을 갖게 되는 것도 그 집안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좋고, 쓰니까 귀족 아닙니까? 귀족입니다. 귀족 가문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가 엘리엇을 회고하는데 1920년 9월 19일에 일기에서 이렇게 회고하는 걸 한번 볼까요? The odd thing about Eliot is that his eyes are lively and useful, and the cast of his face and the shape of sentence is formal and even heavy, rather like a sculpted face, no upper lip. 윗입술이 없다. 꽉 다물은 그런 입술이다. Formidable, powerful, pale. 창백한 것은 아직도 나오죠. 엘리엇의 부인도 비비안도 그러더니만. Then those hazel eyes seeming to escape from the rest of him. 눈이 조금 튀어나온 듯한 그런 거예요. 여기 윈덤 루이스 그걸 초상을 잘 한번 보세요. 눈이 좀 크고 튀어나온 듯한.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얼굴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엇 얼굴. 한국에서는 김종길 교수님하고 신명 교수님 두 분도 작고하셨는데, 이 두 분이 T.S. 엘리엇을 생전에 보셨대요. 작고하셨는데, 어쨌든 키가 굉장히 크다. 키 큰 사람, a tall young man. 그 황무지 나오죠. 황무지에 Death by Water. 익사, 수사. 그 키 큰 사람이 나오는데, 그 키 큰 남자는 누구냐? 엘리엇을 한의한다. 저는 또 그래 봅니다. 그래 주고 있습니다만, 물론 달리 해석도 할 수 있겠죠. 키도 크고, 눈도 좀 튀어나오고, 머리도 크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엘리엇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오틀린도 나오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We talked to America, Otlin, Aristocracy, Printing, Squire, Murray, Criticism. 이런 대화를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다. Both the personal name Otlin and the place name Garsington, of course, indicate Lady Otlin Morrell. They are several patrons who entertained the eminent writers, including D.H. Lawrence, Siegfried, Sassoon, Eliot, and Aldous Huxley. 이런 작가들. 를 후원을 했고, 그리고 artists including Gertler, Gilbert Spencer and Dora Carrington, and
가싱턴 매너 되겠죠. 이런 그 화가들도 후원해준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틀리는 또 그 유명한 것이 In a love affair with 버트 러셀과의 영문, 러셀과의 영문 잘 아시죠? 러셀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스콰이어는 또 Sir John Collins Squire입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가 엘리엇을 1920년 9월 20일에 Proof and Other Observations 을 출판한 엘리엇과 그리고 율리시즈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1920년 9월은 1920년 2월 2일에 출판되었으니까 벌써 책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엘리엇의 황무지는 아직 출판 안 되었습니다. 10월에 출판되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윈덤 루이스 앤 파운드 조이스 2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데 엘리엇을 여기 로버트 윌슨 린드라는 아일랜드 작가인데 엘리엇의 비평서 The Sacred Wood 엘리엇의 비평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햄릿 and his problems 햄릿과 그의 문제들도 있는 소위 객관상관물의 이론이 수록되어 있는 그 비평서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평서인데 1920년 11월 4일에 출판되어졌는데 이때 엘리엇이 이 비평서를 보고 비판한 사람이 린드인데 엘리엇은 an undertaker rather than a critic 비평가라기보다는 장의사다. 장의사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까? 가령 뭐 셰익스피어도 비판해가 셰익스피어를 뭐 소위 햄릿을 비판하고 셰익스피어도 비판했으니까. 그리고 엘리엇의 Theory of the Objective Correlate which defines Hamlet as an artistic failure expounded in his critical essay Hamlet and his Problems. 햄릿과 그의 문제들이 나타난 이 평론에서 진술한 정기한 것으로서 소위 햄릿 작품을 예술적인 그런 실패작이다. 그렇게 비판하죠. 왜? 객관상관물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엘리엇의 비평 이론마저 로버트 윌슨 린드는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런데 린드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죠. 이렇게 지금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갈게요. 연극에도 극장에도 같이 갔다. 같이 갔는데 버지니아 울프하고 엘리엇하고 가서 조금 늦어가 기차를 놓쳐가지고 오케스트라 피트 그 음악 연주하는 데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남편은 2층에서 보고 그 남편은 또 떨어져 있어요. 이게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그만큼 엘리엇하고 가깝게 지냈다. 엘리엇이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했을 때 엘리엇은 굉장히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뭐 깊은 관계를 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만큼 버지니아 울프를 기대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누나가 없죠. 보니까 그리고 이 엘리엇이 버지니아의 질병의 병에 대해서 그 남편한테 편지도 보냅니다. 1921년 6월 13일 아프하니까 I am very sorry to hear that your wife is not well. Please give your wife our sympathy.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다시 엘리엇은 1922년 한 1년 가까이 뒤에 또 아프니까 버지니아가 the most violent cold in the whole parish. 독감 엄청 큰 센 독감에 걸려서 몸져 누우시니까 이렇게 또 위로 편지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위로를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엘리엇 첫 번째 아내 비비엔이 아프니까 위로를 해주고 또 버지니아가 아프니까 엘리엇은 그 남편 레너드한테 또 편지를 보내서 위로를 해줍니다. 아주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에 대해서
엘리엇은 비평가로서 굉장히 호평을 합니다. Eliot credited highly praises Joyce Ulysses, the marvelous monumental novel not yet fully published around this time. 되겠죠? 그리고 in commemoration of Joyce's 40th birthday, 40년 생일에 맞춰서 1922년 2월 2일에 Ulysses was finally published by Sylvia Beach's bookshop, Shakespeare and Company in Paris, France. For the marvelous masterpiece had been censured for its obscenity in Great Britain.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웨슬 작품이기 때문에 판금이 되었습니다. 출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엘리엇은 율리시스 Ode and Myth라는 1923년에 그 비평을 쓰게 되죠. 1년 뒤에 율리시스를 The most important expression which the present age has found. 가장 중요한 그런 작품이다. 예. 그렇게 엘리엇은 호평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에서는 이 소설을 prodigious, 굉장한 엄청난 소설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나 버지니아 울프는 이 율리시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trash, 쓰레기라. 재밌죠? 버지니아 울프는 sardonically divided as trash, 쓰레기다. 그 두 사람 가까운데 율리시스 작품도 엘리엇은 호평을 하고 버지니아 울프는 혹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버지니아 울프가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지금 율리시즈만은 그런 작품을 쓴 예가 없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능가하는 그런 작가가 소설 작가가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황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웨스트랜드에 대한 얘기가. 한번 보실게요. 정석으로. 아직까지 출판되지 않은 황무지에 대한 얘기가 1922년 3월 12일에 일기에 대해서 The Criterion도 언급하고, 이제 엘리엇이 내가 크라이테리언 편집자로서 출판하겠다, 황무지 들어간다, 이 얘기를 좀 한번 하죠.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당신도 뭐 하나 투고하라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글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소설도 아니고 버지니아 울프하고 또 다른 사람,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그 문학자인데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번역을 한 그러한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영어로 번역한 공역을 한 글이 The Criterion에 나와요. 놀라울 점입니다. 저는 그 전에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버지니아 울프 이름이 딱 들어가요. 굉장히 가까운 거죠. 예. Eliot, Clive, Violet, if no one else of these Eliot amused me most. 엘리엇과 클라이브와 바이올렛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엘리엇이 아주 재밌다, 가장 재밌다. 이 바이올렛은 누구냐면은 그걸 한번 보실까요? The person named Violet refers to Violet Treffius, the English socialite and author, whose unsurpassed beauty evidently reinforced the peculiar love triangle besides the notable lesbian love between Virginia and Vita Sackville West, the prolific English writer. 이 버지니아 울프는 남편도 있고 결혼도 했습니다만은 이 비타와 아마 레즈비안 그런까지 안 갔겠는가? 왜? 사랑의 편지를 막 보냈어요. 제가 책을 주문했습니다. 러브 레터즈를 여자가 남자한테 보내, 여자가 여자한테 보냈어요.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누구냐? 바이올렛 트래피스. 바이올렛은 나오죠. 클라이브인데 바이올렛 여성 이름 딱 나와요. 이 여성은 사진을 제가 보니까 못 올렸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옷도 아주 화려하게 입었어요. 또 작가입니다. 작가. 예. 명석한 작가예요. 글도 많이 썼어요. 재색을 겸비한 그런 여성인데 이 바이올렛하고 이 버지니아 울프하고 빅하고 세 사람이 서로 또 삼각관계다. 참 러브 트라이앵글이다. 와,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막 기절할 뻔했습니다. 대단한 여성이다. 예. 연구하다 보니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he is starting a magazine. he는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은 이제 잡지를, 저널을 이제 소위 개간지죠.
시작하려고 하는데 to which 20 people are to contribute. 한 20명 정도가 기고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레너드와 나는 그들 중에 하나다. 레너드 남편은 한 번도 기고를 하지 않았어요. 기고하겠다 하고 기고하지 않고 버지니아 울프는 창간호에 또 그 위에 사모에도 나와요. 계속 좀 나옵니다. 창간호에 더 크라이테리온 창간호에 공력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러시아의 그 문호 대문호 그 작가의 비평서를 번역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3분 안에 요약할까요? 뭐 좋습니다. 한 데까지 할게요. 나머지 글은 읽어보시면 나오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황무지를 여기 몽사우스에서 낭송합니다. 엘리스 낭송 잘 하거든요. 저는 엘리스 낭송 뭐 그냥 육성만 녹음만 좀 듣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엘리엇보다 누굽니까 영국의 배우 그리고 돌아간 작가인 세이머스 힌이 있죠. 그 네 사람이 앞에 나가서 황무지를 연단에 나가서 낭송하는데 저는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탔다 다야담 담이었다 그러고 대단해요. 아주 뭐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노벨 문학 수상 작가 세이머스 힌이 그죠? 그것도 대단한 그런 낭송입니다. 엘리엇은 그런 감동을 주지는 않아요. 엘리엇이 이 낭송하는 거 보면은. 그러나 여기에 버지니아 울프는 엘리엇의 이 황무지 작품에 The musicality of Ellis' long poem through his recitation and the title 4 months prior to his initial publication in the Criteria 나오죠. 그래서 엘리엇의 이 장식 황무지에는 음악성이 있다. 엘리엇의 낭송을 듣고 음악성이 있다. 그리고 이 블룸스베리 그룹의 한 그 회원인 메어리 허친슨 아까 나왔죠? 메어리 허친슨도 앨리스 낭송하는 것을 앞에서 탁 듣고 있다가 이 황무지는 톰스 멜랑칼릭 오토바이오그래피라 우울한 자서전이다. 앨리스의 우울한 자서전입니다. 정확히 본 거죠. 정확히 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엘리엇 펀드가 나오는데 엘리엇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이즈 뱅크인데 S 빼버리면 로이드입니다. 로이드의 은행.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로이즈 은행 이렇게 했는데 아까 멍스 하우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멍크의 집, 수도사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로이즈 뱅크도 S 파스트라피 S인데 파스트를 안 넣으니까 로이드 은행이 맞아요. 저는 로이즈를 했는데 그래서 이 로이드 뱅크에서 근무하니까 힘드니까 뱅크 제가 한번 보세요. 뱅크 드러저리 했죠. 아주 그 따분한 은행 업무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같은 거 공개선하고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2년 근무도 시스노핀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 펀드, 엘리엇 펠로시 펀드를 만들어서 주자. 1년에 얼마냐? 500파운드를 연금을 주면은 5년 베이시스에서 주면은 이제 엘리엇이 은행 일 안 하고도 시를 안 쓰겠는가? 누가 줍니까? 오플렌 모렐이 주로 줍니다. 여기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버지니아 울프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엇이 8년 동안 로이드 은행에서 근무했는데 지쳐가지고 올해 시를 못 쓰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엘리엇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버지니아 울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재는 비비엔이 된 거죠. 오케이. 대충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500 pounds a year is the least sum that would make it worth your while to leave the bank. 은행 떠날 수 있는 최소한 단위다. 저는 500파운드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천만 원 뭐 정도 좀 되겠죠. 한 5천만 원 하면 뭐 생활할 수 있으니까 한화로. That you do not consider the pledge to pay a yearly contribution are sufficient security to warrant you in giving up your present work.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오플린 모렐이 300파운드 주는 걸로 하자. 그래 의논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엇은 500파운드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단순히 뭐 말로만 계속 주겠다. 5년간 주겠다. 중간에 펑크 낼 수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은행도 못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보증을 써달라. 약속은 말고 확실히 확증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pledges, not pledges, securities죠. 이렇게 해서 시를 쓰게 됩니다. 대단한 그런 관계. 그 다음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나오는데 톨스토이보다는 도스토옙스키를 더 위대한 작가로 엘리엇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엇은 율리시즈를 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에 버금가는 그런 작품이다. 그렇게 그때만 해도 전쟁과 평화가 뭐 최고 봉의 작품이니까 그 작품으로 인해서 영국 작가들이 완전히 그 빛을 다 발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나오는데 코텔리안스키하고 버지니아의 번역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Plan of a Novel, 소설의 구상. 아직도 출판하지 않은 소설에 대한 구상을 밝힌 거예요. 보통 Plan of the Novel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 각주를 엘리엇이 서신에 각주가 그래 있던데 The Novel이고 A Novel입니다. 크라이티어에는 또 다른 한편에는 그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Plan of Unfinished Novel입니다. Plan of the Unfinished Novel도 볼 수 있겠는데 미완성 소설에 대한 구도를 밝힌 겁니다. 되겠습니까? 코텔리안스키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아주 연구하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지금 20년대 나중에 한번 아까 지금 19년 나왔고 한 번 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머리에 대한 엘리엇과 버지니가 당대 그 엘리엇보다 먼저 선배 그런 비평가인데 머리 그리고 엘리엇 시집 Poems to Sacred Wood, The Westland, Ulysses 그리고 영문학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국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된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몽크 사우스의 이 엘리엇과 비비안 이 부부가 초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그런 묘사로 일기에서 표현한 것은 아주 값진 기록물이 영문학에서 값진 기록물이 안 되겠는가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줬는데 조금 더 여기는 결론을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급했습니다. 글 쓰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토론하실 이철희 교수님 나오셔서 네 나오셔서 일로 오세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혹시 아까 버지니아 울프가 6살 정도 더 많다고 그랬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엘리엇의 작품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좀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역으로 엘리엇이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에 대한 어떤 뭐 장점이나 좋은 점 같은 것을 혹시 얘기해 놓은 게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빠뜨린 거예요. 빠뜨렸는데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에 먼데이와 튜스데이가 있습니다. 먼데이와 튜스데이 그에 대해서는 괜찮다.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또 다른 또 작품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안 좋다 하다가 또 좋다. 그리고 또 웨스트 황무지에 대해서는 조금 또 얘기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해서 처음에 엘리엇은 버지니아 울프를 굉장히 안 좋게 좀 봅니다. 왜? 율리시즈가 완전히 사로잡거든요.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는 또 율리시즈를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두 사람의 간극이 심했는데 그러나 작품 서로 읽어보고 자꾸 만나고 이러니까 친분이 두터워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엘리엇은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괜찮다 칭찬해 주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서는 I'm not afraid of him. 힘은 엘리엇입니다. 나는 엘리엇이 이제 겁이 안 난다. 처음에 겁이 나는 뭐예요? 막 비판하고 막 이래 보니까 깐깐하거든요. 깐깐하고. 그런데 울프가 그렇게 또 잘해주고 엘리엇 펀드도 마련해 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역할이. 그죠? 처음에는 300파운드 주겠다. 3천만 원입니까? 그 3천만 원 주겠다 했는데 5천만 원까지 편지를 엘리엇 버지니아 울프가 여기 오톨린한테도 보내고
엘리엇한테도 보내고 둘 다 동시에 보냅니다. 올려주라. 그래야 엘리엇은 언역에서 안 나온다. 그래가 된 겁니다. 그래 버지니아 울프가 인터미디어리 중간에 그 중개자로서도 역할 잘하고 여성 여걸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여성 드물이요. 그런데 왜 그걸 또 자살했는지 자살해가지고는 굉장히 슬픕니다. 버지니아 울프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 그 순간이 해피스트 친형제보다 그죠? 가족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뭐 떨어져 있었으니까 영국에서 가장 뭐 행복했다.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올 겁니다. 1922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다른 것도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율리시즈가 1922년 2월 2일에 출판됩니다. 그 제임스 조이스 생일이 2월 2일입니다. 제 생일도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잊지 않습니다.